자, 5-2번 같은 경우는 자,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 무조건 부등식은 다 이항을 시켜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자, 그럼 난 얘를 fx로 둘 것이고요. 자, f'(x)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 자, 이 미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확실한 팩트는 뭐냐면 얘 그냥 판별식 d입니다. 자, 판별식 d가 9 마이너스 15. 자, 그 말은 뭐냐면 얘가 항상 0보다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항상 뭐죠? 아, 여기 나왔네. 여기 나왔네. 항상 증가. 자, 얘는 항상 증가합니다. 뭐 1보다 크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1 넣었을 때 있죠? 1 넣었을 때가 0보다 어떻게 되면? 그렇지, 크거나 같으면 성립하는 거죠. 자, 1 넣었을 때 보자. 1 넣었을 때 1 3 더하기 5 더하기 얘는 0이어도 되는데 확실하게 몇이야? 그래서 얘가 제일 작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때? 성립해 안 해? 성립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그 문제였어. 근데 이게 미정계수가 들어간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까 그 설명했던 개념이 여기 들어가네. 참고해주면 되게 좋겠고. 자, 다음 6-2번. 자, x가 0보다 작다의 범위에서 자, 이게 성립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자, 얘를 나는 또 fx라 둘 것이고 f'x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5가 된다. 자, 얘가 마찬가지로 0이 되는 값 조사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는 0,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자, x는 자, 조심할 건 0보다 작다에 해당되는 것만 얘기합니다. 누구? 마이너스 5. 아, 마이너스 5. 작다인데 1을 해버렸네. 마이너스 5죠. 자, 마이너스 5 값만 확인합니다. 자, 그 말은 저기 해당되는 범위의 값이 하나니까 무조건 얘가 내가 원하는 무엇일까요? 최대값이. 즉, 그럼 얘는 바로 극대이자 최대가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 f-5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가 이런 핵심이 되는 거죠. 자, f-5는 여기다 마이너스 5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25, 1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75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얘가 100이거든요. 그래서 이항시켜주면 a는 몇 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00. 그래서 최대값은 마병이 됩니다. 응? 계산하면 225 빼기 125는 100.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00. 자,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속도가 각도가 변화율인데요. 자, 이게 이제 드디어 더 수학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시간이 남으면 뒤에 부정조건도 약간 들어갈게요. 내일은 그리고 숙제풀이가 좀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예상하는데 숙제풀이 그리고 너네 그 2개 프로그램 하는 것까지 해서 2시간 정도 잡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스포츠랑 스피드가 같이 있죠. 네, 스피드 다 숙제풀이 하고요. 그리고 너네 그 48쪽, 49쪽도 풀어야 돼. 여기서 그냥 풀이할까? 그게 나겠어? 부정적분은 다음 주죠. 네. 어차피 부정적분은 2주면 끝나니까. 근데 내일 중간고사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일은 진도를 못 나가요. 근데 중간고사 차이는 있어요? 아니요. 그냥 잘 보면 문상만 주고. 그래서 공개가 되잖아, 저게. 이름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어려워요. 학교
근데 나는 쉬운 것 쪽에 있는 것 같아. 의정부 건데 쉬운 쪽에 속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쪽에 속하진 않고. 여기 있는 학교는 아니야. 1등부터 꼴찌까지 공개돼 점수가. 1등부터 꼴찌까지 뭐. 점수가 다 공개돼요. 이름이 공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점수가? 별명이 공개가 되겠지. 자기 별명. 그냥 뭐 3등 안에만 들면 되잖아. 3등 안에만 들면 되잖아. 기본 실력으로 보는 거라서 아마 너네가 공부 준비 잘했으면 잘 볼 거고 안 그러면 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속도가 속도까지 나갈 건데 마지막 파트지. 이거 하고 그러면 앞에 거를 풀이 낫겠지? 지금 나가는 거보다 앞에 거 나가는 거 풀이 낫겠지? 자, 이거야. 핵심 키워드는 이건데 뭐가 나오냐면 이게 위치식이에요. 위치식. 위치. t에 대한 이게 시간이고요. 시간에 따른 위치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식이 나오겠죠. 뭐 ft라고 할까요? 자, 이거를 만약에 내가 미분을 합니다. t에 대해서 미분해요.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x 프라임 t가 되고요. 이게 f 프라임 t가 되는데,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치에 대한, 그지? 위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약속했습니다. 속도라고 하자.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따로 어떻게 쓰자고 했냐면 VT라고 약속했어요. 속도. 속력 아닙니다. 속도예요. 속도. 자, 근데 이거를 또 미분하고 싶어. 또 미분하고 싶어. V 프라임 T죠. 얘는 이제 F 더블 프라임 T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속도에 대한, 그죠?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그럼 뭐라고 약속했죠? 가속도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속도는 이제 A로 시작한다 해서 AT라고 써요. 그래서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위치 한번 미분하면 속도, 속도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 그치? 이 유형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내가 설명할 것들 몇 개 더 설명하면은 두 개만 더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운동 방향이 바꾼다. 자, 이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일로 가는 이렇게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자, 하나 물어보자고요.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속도가 변한다. 자, 너네가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 있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이쪽으로 갔다면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되겠니? 바뀌지. 부호가 바뀐다는 거는 말 그대로,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 시점이 그럼 뭘까? 속도가 0이겠지. 속도가 0인 값을 기준으로 마풀이 되면, 좌우에서 너네가 풀마나 마풀이 되면 운동 방향이 어떻다? 바뀐다. 근데 이거 조심할 게, 속도가 0이 된다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야. 풀이나 마마 같은 경우는 이거지. 갔다가 갑자기 멈췄어. 다시 앞으로 가면 운동 방향이 바뀐 건 아니거든.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거에 좌우가 풀마나 마풀이어야지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속도가 0이 된다. 좌우에서 부호가 바뀐다. 그럼 어떤 의미냐? 극대나 극소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번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움직이는 점이 두 개입니다. 움직이는 점이 두 개예요. 그럼 첫 번째 1번.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자, 하나는 XT라고 할게요. X1T, 하나는 X2T라고 할게요. 자, 같은 방향으로 간다 생각하면 뭐에 보고 갔다? 속도에 보고 갔다. 정답.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속도 두 개를 구해서 어떻게 한 것이?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렇지.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작도 곱하기 0보다 작다. 그렇지. 하나가 풀리고 하나 마루가 되는 거니까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점이 움직일 때 운동방향이 바뀌는 것만 얘기한 거고, 두 개의 점이 움직일 때 그때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에 따라서 속도를 어떻게 적용시킬 게 될지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이제 여기서는 끝인데, 그 내가 아까 얘기했었잖아. 속도를 뭐라고 했지? 위치. 뭐의 변화율이야?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야. 그러면 이게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지. 속도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 그럼 만약 내가 길이야, 길이. 길이를 미분했어. 그럼 뭐야, 이거는?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 이게 명칭이 있니? 없지. 넓이가 있어. 미분해. 시간에 따라 넓이가 변화되는 ST에 대한 T를 미분해주면 얘는 그럼 뭐야?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하지. 명칭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명칭이 있는 속도 각도는 명칭을 따로 만들었다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명칭이 없는, 즉 길이나 넓이, 부피 같은 경우는 따로 명칭이 없다 보니까 뒤에 변화율이라는 말을 붙여서 얘는 길이에 대한 변화율, 얘는 넓이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같은 파트지 다른 파트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너네가 이제 여기 미적분을 다 배우고 있잖아, 그치? 미적분 가서 좀 더 심오하게 좀 배워요. 알겠죠?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네가 이제 배웁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고요. 여기 수투에서는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아요. 수투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속도가 속도, 그리고 변화율, 길이에 대한 변화율, 넓이에 대한 변화율, 그리고 부피에 대한 변화율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이제 7번하고 8번입니다. 이거 하고 너네 앞에 있는 거 하나 더 풀면 되겠네. 숙제하는 그래도 하나 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자, 시간에 따른 위치식 맞아요? 네. 자, 이거 한번 미분할게요. 그럼 바로 V라고 쓸게요. 6t제곱 마이너스 12t. 자, 한 번 더 미분할게요. 그러면 A라고 쓸 거고요. 12t 마이너스 12. 자, t가 몇 초에서 해? V는 뭘까요? 3 넣어주면 됩니다. 54 마이너스 36 값이 18. 그 다음에 3일 때 A는 36 마이너스 12, 2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근데 시험에 내지 않나요? 이런 걸 낼 리가 없죠. 그리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아까 속도가 몇이 될 때죠? 0이 될 때. 하지만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근데 0은 너네 맞을까, 안 맞을까? 0은 해당사항이 없죠. 무조건 이런 문제는 t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자, 그럼 2는 1차식 맞아요, 안 맞아요? 1차식은 좌우에서 부호가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 몇 초? 2초. 이거 단위가 안 나왔네? 그냥 2. 단위가 안 나왔으니까 2라고 할게요. 자, 마지막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길이의 변화율 또는 넓이의 변화율을 얘기했는데요. 워낙 유명한 놈이에요. 길이의 변화율의 대표적인 놈 바로 그림자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내신에 거의 엄청 잘 나오는 문제인데, 가로등 밑에서 바로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어요. 가로등이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제 움직인 겁니다. 자, 얼마의 속력으로? 초당 1.2m/s로 자,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요. 그럼 몇 초 지났다고 생각할까요? t초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초당 1.2m 가는데 1.2m 그러면 1.2m 아, 그렇지. 1.2m 가는구나. 그럼 t초 지났어요. 얼마큼 지났을까요? 1.1t.
1.2t. 단위는 미터인데요. 이거 뺄게요. 자, 그러면 자,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자, 근데 그림자는 학생들이 잘 알아요. 여기가 그림자라는 건 알거든요. 근데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잘 몰라요.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요, 명심하세요. 이거의 길이의 변화율이 그림자 끝의 속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길이의 변화율이 2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고, 이거에 대한 변화율이 바로 1번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한다면 얘를 내가 x라고 두고요. 자, 여기 1.8과 3.6은 몇 대면? 자, 비례 세울게요. x 대 x 플러스 1.2t가 몇 대면? 그렇지, 이렇게 씩 세워요. x는 뭐 나옵니까? 1.2t. 얘는 2.4t. 그래서 정답 1.2t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4t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래서 정답 1번은 2.4, 2번은 1.2가 됩니다. 내시에 잘 나온 문제예요, 그러면. 자, 일단은 뭐 진도 다 나왔습니다. 정리 다 되신 분들은 유제 7-1, 7-8-1번 자, 풀어주시면 돼요.